이게 뭐지? 노트를 펼쳐보니 깨끗한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정희의 눈이 커집니다. 5월 15일 정희가 아침에 미역국을 짜게 끓였다.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어제는 싱겁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해왔다.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뭔가요? 계속 읽어봅니다. 5월 16일 정희가 내 방 청소할 때 서랍을 자꾸 쳐다본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정희는 숨이 막힙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더 놀라운 건 글씨가 또박또박 선명하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의 글씨가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30년간 정성껏 모신 시부모님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윤정이는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몸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알아서 슬리퍼를 찾고 가운을 걸칩니다. 복도를 걸으며 시아버지 방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이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님, 기상하실 시간이에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면 박만섭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85살 키 큰 체격에 아직도 반듯한 어깨를 가진 분이지만 요즘 들어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석 달 전 받은 진단서가 떠오릅니다. 인지 저하 증상은 보이지만 확정 진단은 어렵습니다. 정희야, 또 일찍 일어났구나. 시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중후합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엽니다. 5월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먼지들이 반짝입니다. 시아버지 방은 언제나 단정합니다. 정희가 매일 정리하거든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정희는 약통에서 하나씩 약을 꺼냅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인지 개선제 1알까지.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챙기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정희는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남편 상철이는 작년 퇴직 후 친구들과 등산이나 낚시를 다니느라 집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 4시간이야 라며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서운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해외에 있어 연락도 한 달에 한 번뿐입니다. 정희야, 이 국물 좀 짜지 않니? 시아버지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싱겁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짜다고 하십니다. 요즘 시아버지 입맛이 예민해져서 같은 음식도 매번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금세 다시 끓여드릴게요. 정희는 급히 물을 붓고 다시 끓입니다. 됐어. 이 정도면 먹을 만하네. 하지만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으십니다. 정희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인데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하루가 우울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고는 멈춰 서십니다. 정희야, 이 생선 이름이 뭐였지? 고등어예요, 아버님. 평소에 좋아하시던 거예요. 아, 고등어. 맞네, 그렇지. 정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좋아하시던 고등어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억장애 증상이 이런 건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시아버지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오늘따라 시아버지가 유독 신경 쓰십니다. 책상 서랍 근처로 가면 시선이 따라오고 옷장 정리할 때도 계속 쳐다보십니다. 정희야, 내 방 물건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거라. 네. 아, 예. 그런데 청소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야 해도 되지만 서랍이나 개인 물건은 만지지 마. 시아버지 말씀이 평소보다 날카롭습니다. 정희는 의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바닥만 닦고 나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상철이가 등산복 차림으로 들어옵니다. 얼굴이 벌겋게 탔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응, 그럭저럭이지. 정희가 잘 챙겨주고 있어. 상철이는 시아버지와 몇 마디 나누고는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혼자 시아버지를 돌본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저녁 몇 시간뿐이고 그나마도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식탁이지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드시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남편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아버님, 내일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 받으시는 날이에요. 아, 그래? 벌써 그런 날이 됐나?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상철이 아버지도 함께 가시죠? 그래야겠네. 상철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입니다. 병원에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는 생각에 잠깁니다. 시아버지를 모신 지 벌써 3년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줄었고 취미 활동도 포기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던 요가 수업도 그만뒀고 독서 모임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정희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밤 9시 시아버지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때 시아버지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급히 일어나 방으로 갑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잠깐 물 좀 떨어뜨렸네.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하시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물컵은 침대 옆 탁자에 그대로 있거든요. 바닥에는 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수건으로 뭔가를 닦고 계십니다. 어디 떨어뜨리셨어요? 아니야, 벌써 닦았어. 괜찮아. 정희는 의문을 품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요즘 시아버지가 예민하시니까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 봐서입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다 드리고 방을 나옵니다. 새벽 2시쯤 정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납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잠깐 잠이 안 와서. 그럼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곧 잘 거야. 정희는 안심하며 화장실로 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 방에서 또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쓰시는 소리 같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그런 소리 말이죠. 정희는 궁금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일기라도 쓰시는 모양입니다.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시는 걸 수도 있겠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요양원을 보내자고 하면 남편이 반대할 게 뻔합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도 시아버지 돌보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는 하루,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점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까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선명합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정희의 눈이 떠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정희는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습니다. 시아버지 방 앞에 서서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안에서 또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주무시고 계실 시간인데요.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뭔가 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뭔가를 서랍에 넣고 계십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서랍을 급히 닫습니다. 아, 정희야. 벌써 그 시간이구나. 아버님, 뭘 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합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이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렷한 반응입니다. 정희는 이상함을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자리 잡습니다. 시아버지가 새벽에 혼자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실까요? 다음 날 정희는 시아버지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시아버지는 상철이와 함께 병원에 가셨거든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노트 한 권입니다. 허름한 공책인데 표지가 낡았습니다. 이게 뭐지? 노트를 펼쳐보니 깨끗한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정희의 눈이 커집니다. 5월 15일. 정희가 아침에 미역국을 짜게 끓였다.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어제는 싱겁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해왔다.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뭔가요? 계속 읽어봅니다. 5월 16일. 정희가 내 방 청소할 때 서랍을 자꾸 쳐다본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정희는 숨이 막힙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더 놀라운 건 글씨가 또박또박 선명하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의 글씨가 이럴 수 있나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더 읽어봅니다. 5월 17일. 정희가 좋아하는 반찬이 오이무침이라는 걸 확인했다. 아침에 그것만 많이 먹었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연구 대상처럼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입니다. 5월 18일. 상철이가 등산 간다고 나갔다. 정희 혼자 두면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물 떨어뜨렸다고 연기해봤는데 완전히 속았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젯밤 그 일이 연기였다는 뜻인가요? 시아버지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요? 5월 19일. 고등어를 모른다고 연기했더니 정희가 완전히 믿었다. 치매 연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이제 조금 더 큰 계획을 실행해야겠다. 정희는 노트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치매 연기라고요? 시아버지가 치매인 척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계속 읽어봅니다. 5월 20일. 정희가 내 약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순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지 개선제는 비타민으로 바꿔놨는데 전혀 눈치 못 챈다. 정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약까지 바꿔치기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으신 약이 가짜라는 뜻인가요? 노트 뒷장을 넘기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희의 일과표 새벽 5시 기상, 6시 아침 준비, 7시 약 챙기기, 오전 9시경 청소, 오후 2시경 빨래, 저녁 6시 상처리 귀가 후 저녁 준비. 시아버지가 정희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뒀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희의 성격 분석 매우 순종적이며 의심이 적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약간의 연기만으로도 쉽게 속일 수 있다. 정희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그동안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더 읽어보니 앞으로의 계획까지 적혀 있습니다. 6월 계획 치매 증상을 조금씩 더 심하게 연기한다. 정희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것이고 그때 집 처분 문제를 꺼낸다. 정희는 충격에 빠집니다.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속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최종 목표 이 집을 내 명의로 완전히 넘기고 정희와 상철이는 작은 아파트로 보낸다. 손자들도 해외에 있으니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정희는 노트를 덮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그동안 치매로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며 정성껏 모셨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요.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아버지와 상철이가 병원에서 돌아오신 모양입니다. 정희는 급히 노트를 원래 있던 침대 밑으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정희야, 우리 왔어. 상철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방을 나갑니다. 어떠셨어요? 검진 결과는요? 응, 별 이상 없다고 하네. 치매도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시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는 압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말이죠. 아버님,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좀 피곤하네. 방에서 좀 쉬어야겠어.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정희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상철이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 정희야, 고생이 많아. 정희는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남편에게 지금 당장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희는 일단 참기로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정희는 계속 시아버지를 관찰합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말이죠. 정희야, 오늘 반찬이 맛있네.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가짜로 느껴집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을 계속 드시라고 하더라고. 거짓말입니다. 노트에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님 약 정리하러 갈게요. 정희는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약통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상합니다. 인지 개선제라고 적힌 약이 평소와 색깔이 다릅니다. 정희는 약 하나를 꺼내 자세히 봅니다. 이건 종합 비타민 같아 보입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약을 바꿔치기 하신 게 맞나 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시아버지가 문간에 서 계십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약을 떨어뜨립니다. 아, 아버님. 약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송해요. 그냥 정리만. 됐어. 나가. 정희는 황급히 방을 나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시아버지가 뭔가 의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연기였다니요. 고등어를 모른다고 하신 것도, 물을 떨어뜨렸다고 하신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도 시아버지 방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또 일기를 쓰고 계신 모양입니다. 오늘은 뭘 적으실까요? 정희가 약통을 뒤진 걸 들키셨으니 그것도 적으실 것 같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 계속 속아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희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시아버지께 아침을 준비해 드립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모든 게 보입니다. 정희야, 오늘 국물이 딱 좋네.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봅니다. 일기장에 적힌 대로 정희의 반응을 살피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합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시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일기장에 적힌 대로 연기를 하고 계신 건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십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복잡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치매 환자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시아버지를 지켜봅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뉴스 내용에 정확히 반응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십니다. 아버님, 뉴스 재미있으세요? 정희가 물어봅니다. 그냥 보고 있어.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멍해집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말이죠. 연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머리가 아파서. 거짓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거든요. 정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합니다.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다시 방에 들어갑니다. 침대 밑에서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어제 새로 쓰신 내용이 있을까요? 과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 정희가 내 약통을 뒤졌다. 완전히 들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며칠 더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정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플랜 B를 실행한다. 상철이에게 정희가 나를 학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즘 며느리가 시부모를 괴롭힌다는 뉴스가 많으니 충분히 믿을 것이다. 정희는 숨이 막힙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요. 그리고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일은 이번 달 안에 완료해야겠다. 더 늦으면 정희가 눈치챌 수도 있다. 정희는 급히 일기장을 덮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요. 시아버지가 집을 빼앗으려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신 모양입니다. 정희는 급히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방을 나옵니다. 정희야, 뭘 하고 있었어?
시아버지가 문간에 서 계십니다. 눈빛이 예리합니다. 아,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자는 동안 내 방에서 뭘 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정희는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바닥 청소하고 먼지 닦았어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깨우셨나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이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녁 시간 상철이가 돌아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생각하면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요즘 정희가 자꾸 내 방을 들락거려서 불편해. 시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정희야, 아버님 불편하시게 하지 마. 상철이가 정희를 나무랍니다. 정희는 억울하지만 아무 말 못합니다. 죄송해요. 청소 때문에 그랬어요. 청소는 아버님 계시지 않을 때 하면 되잖아. 정희는 시아버지를 보니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벌써 플랜 B를 시작하신 건가요? 밤이 되어 정희는 잠들 수 없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치매 거짓 진단, 부동산 명의 변경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검색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증거를 수집하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라, 법적 상담을 받아라 같은 조언들이 나옵니다. 정희는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로 말이죠. 새벽 2시 시아버지 방에서 또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또 일기를 쓰고 계신 모양입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안에서 펜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로 뭔가 쓰고 계신 거였습니다. 정희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켭니다. 혹시 중요한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나야, 만섭이.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시아버지가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하고 계신 거죠? 응,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정희는 아직 확실히 눈치 못 챈 것 같고,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시아버지가 누군가와 공모하고 계신 건가요? 진명의 변경 서류는 언제 준비돼? 다음 주? 좋아. 그때까지 정희를 완전히 속여야겠어. 정희는 숨을 죽이며 계속 듣습니다. 만약 정희가 눈치채면 계획 변경해야지. 아, 그 방법? 정희가 나를 학대한다고 상철이한테 말할 거야. 그러면 상철이가 정희 편들지 못할걸.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응, 걱정 마. 30년간 속아온 정희가 갑자기 영리해질 리는 없어. 하하.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모신 시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통화가 끝나고 정희는 녹음을 멈춥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녹음 파일을 다시 듣어봅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군가와 공모해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 말이죠. 이제 정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순한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고. 내일부터 정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하거든요. 어젯밤 녹음한 통화 내용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침대 및 일기장 외에 다른 곳에도 뭔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 감정서,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명함까지. 정희는 손이 떨리면서도 하나하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집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고 매매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란에는 박영수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통화한 상대방인가? 정희는 급히 사진을 찍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희야, 일찍 일어났네. 시아버지가 나타나십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날카로워 보입니다. 네, 아버님.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 방에서 소리가 나던데. 정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들킨 건가요? 아, 청소하다가 뭔가 떨어뜨렸나 봐요.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정희를 뚫어져라 쳐다보십니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평소와 달리 침묵이 흐릅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정희를 관찰하고 계시고 정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정희야, 요즘 왜 그러니? 상철이가 물어봅니다. 네. 뭐가요?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정희는 이 기회에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인터넷으로 박영수라는 사람을 검색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명함에 적힌 법무사 사무소 번호가 생각납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만섭 씨 부동산 거래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그거는 다음 주에 계약 예정이에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정말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박만섭 씨께서 가족들과 상의 후 연락드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요? 상의요?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집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본인이 직접 오셔서 모든 걸 진행하고 계시는데, 치매가 있으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계약은 잠시 보류해 주세요. 가족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법무사에게는 치매가 없다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녁 시간 상철이가 퇴근합니다. 정희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나랑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정희는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틈을 타서 상철이를 마당으로 이끌어냅니다. 아버님 일로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다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버님이 혹시 치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상철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희야,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버님이 집을 팔려고 하세요. 뭐?
정희는 오늘 찾은 서류들과 법무사와의 통화 내용을 상철이에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 혹시 아버지 몰래 방을 뒤진 거야? 정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시아버지 방을 뒤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희야, 아버지는 치매 환자셔. 가끔 정신이 또렷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연기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상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설사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하신다면 그것도 아버지 권리 아니야? 아버지 명의 집인데 왜 우리가 반대해? 정희는 상철이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은 그동안 내가 아버님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한다는 거야? 정희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그때 집 안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철아, 정희야, 뭔 일이야? 왜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두 사람은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서 계십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사소한 얘기였어요. 정희가 말하려는데 상철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정희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한다고. 정희는 상철이의 말에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시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보이더니 슬픈 얼굴로 변합니다. 정희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생각을 하니? 아,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야, 말해봐. 내가 언제 연기를 했는지 말해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치 정말로 상처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희야, 아버지한테 사과해. 상철이가 정희를 재촉합니다. 정희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시아버지가 더 화를 낼 것이고 남편은 자신이 시아버지를 도청했다고 비난할 게 뻔합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했나 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정희야, 나도 이해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는 등을 돌리고 자고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주무셨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혼자라는 걸 실감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새벽이 되어 정희는 결심합니다. 내일은 직접 법무사 사무소에 가보기로 말이죠. 그리고 박영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정희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시아버지와 상철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법무사 사무소로 향합니다. 어제 통화했던 곳이죠.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법무사 사무소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박만섭 씨 며느리분이라고 하셨던.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법무사는 파일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시아버님이 지난달부터 여러 번 오셨어요. 처음에는 집 시세 조회를 요청하시더니 이번 주에는 매매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셨죠. 그때 시아버님 상태는 어떠셨나요? 상태요? 아주 멀쩡하셨는데요. 오히려 너무 꼼꼼하셔서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더라고요. 치매라고 하시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역시 시아버지는 멀쩡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인 박영수 씨는 어떤 분인가요? 아, 그분은 시아버님 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나? 한번 같이 오신 적이 있는데 서로 아주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같이 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요. 두 분이 같이 와서 계약 조건들을 상의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박영수 씨가 계속 형님, 형님 하면서 시아버님을 챙기시더라고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누군가와 짜고 집을 팔려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이 언제 진행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어요. 모레죠. 정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모레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계약을 일시 중단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직접 와서 취소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임의로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정희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법적으로는 시아버지 명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뜻이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모레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와 상철이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상철이가 물어봅니다. 마트 다녀왔어요. 정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일로 상철이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레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버님, 혹시 집 관련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며 정희를 바라봅니다. 무슨 뜻이지? 그냥, 혹시 집을 정리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정희야,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상철이가 언성을 높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십니다. 정희야, 사실 얘기할 게 있어. 정희와 상철이가 시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요양원 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상철아, 정희한테 미안해서 그래.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정희가 계속 고생하잖아. 정희는 시아버지의 연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양원 가려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 상철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혹시 어떤 요양원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집값으로는 충분히 좋은 곳 갈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혹시 박영수라는 분 아세요?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왜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그냥 아는 분인가 해서요. 아, 중학교 동창이야. 요즘 가끔 연락하고 지내지. 시아버지는 금세 평정을 되찾으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영수 얘기를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깐 당황하신 걸 봤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일 상철이에게 이 녹음을 들려주기로 말이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철이를 불러냅니다. 당신,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 무슨 소리야? 이것 좀 들어봐요. 정희는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시아버지가 새벽에 통화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응,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정희는 아직 확실히 눈치 못 챈 것 같고, 상철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진명의 변경 서류는 언제 준비돼? 다음 주? 좋아. 그때까지 정희를 완전히 속여야겠어. 이게 뭐야? 상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님이 박영수라는 분과 통화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아니라 연기였어요. 상철이는 녹음을 끝까지 듣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30년간 속아온 정의가 갑자기 영리해질 리는 없어. 하하.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나오자 상철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야? 네, 그리고 내일이 계약일이에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확인했어요. 상철이는 고개를 감싸며 한숨을 쉽니다.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당신이 3년간 속은 거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까지 모든 걸 연기하신 거야? 네, 치매 진단서도 가짜일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상철이는 분노로 떨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집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박영수라는 분과 짜고서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우리는 쫓겨날 거예요. 아버님 계획대로라면요. 상철이는 주먹을 불끈 줍니다. 이건 사기야. 완전한 사기라고. 조용히 해요. 아버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철아, 정희야, 뭔 일이야? 두 사람은 급히 침묵합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희가 상철이에게 속삭입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자.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정희는 불안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인데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상철이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합니다. 내일 계약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약 당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 외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계약하러 가시는 거겠죠. 정희는 몰래 시아버지 뒤를 따라갈 계획입니다. 상철이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야, 나 좀 일찍 나간다.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오십니다. 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야 해. 정기 검진 있거든. 또 거짓말입니다. 정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집에서 쉬어.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정희는 급히 상철이에게 연락합니다. 여보, 아버님 나가셨어. 이제 따라가자. 알았어.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정희와 상철이는 시아버지를 멀리서 미행합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이 아닌 법무사 사무소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저기 봐. 아버지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어. 상철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시아버지가 60대 남성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박영수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공범이겠네. 정희와 상철이는 차에서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시아버지와 박영수는 법무사 사무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들어가자.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 없어. 정희와 상철이는 법무사 사무소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와 박영수, 그리고 법무사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이의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상철아, 정희야, 너희가 왜 여기에? 아버지, 이게 뭡니까? 상철이가 계약서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이건
이건 내일이야.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대답하십니다. 아버님,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집을 파신다고요? 정의가 나섭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박영수가 끼어듭니다. 형님, 이분들이 누구세요? 내 아들하고 며느리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세요? 박영수는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상철이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희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가 박영수와 통화하는 내용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응,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정희는 아직 확실히 눈치 못 챈 것 같고,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뭡니까? 30년간 속아온 정의가 갑자기 영리해질 리는 없어. 하하. 녹음에서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나오자 박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정희야, 이걸 어디서?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님이 새벽에 통화하시는 걸 녹음한 거예요. 그동안 치매인 척 연기하시면서 저희를 속이셨죠? 법무사가 끼어듭니다. 잠깐요. 이게 사실이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을 속이고 진행한 거래니까요. 박영수가 급히 말합니다. 아니에요, 법무사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정희가 박영수를 쳐다봅니다. 그럼 당신이 누구죠? 정말 시아버님 중학교 동창이에요? 박영수가 말을 못합니다. 상철이가 추궁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정말 누구예요? 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팔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상철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영수는 내 사업 동업자였어. 사업 동업자요? 예전에 같이 사업하다가 망했거든. 그때 영수한테 빚을 많이 졌어.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갚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할까봐.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3년 동안 아버님이 정말 아프신 줄 알고 정성껏 돌봤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취미 생활도 다 그만두고. 정희야, 아버님은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셨죠? 30년간 속아온 순진한 며느리라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집, 제가 지킨 겁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상철이가 정희의 어깨를 감쌉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세요. 정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법무사가 말합니다. 일단 이 계약은 중단해야겠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진행하시죠. 박영수가 일어납니다. 형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가족들이 고생하시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수야, 잠깐. 형님도 가족들과 잘 상의해 보세요. 빚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고요. 박영수가 나간 후 법무사 사무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정희야, 상철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왜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가족들과 상의하시면 안 됐나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정희가 반문합니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버님. 아버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게 더 큰 걱정이라고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침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요. 상철이가 일어나며 말합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상철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십니다. 3년 전, 영수가 빚을 받으러 왔을 때부터야. 3년 전이요? 그럼 치매 진단을 받으신 그때부터? 그래. 영수가 계속 돈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줄 돈이 없었어. 그래서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했더니 너희들이 반대할 거라고 하더라고. 상철이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치매인 척 하기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런데 영수가 그러는 거야.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럼 병원 진단서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영수가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라는 말씀이시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정희가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저는 3년 동안 아버님이 정말 아프신 줄 알고 약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따로 준비해드리고 밤에도 계속 신경 쓰며 살았어요. 알고 있어, 정희야.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제가 바보 같아 보였나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상철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이요? 그럼 집을 다 팔 필요는 없잖아요. 이 집은 3억은 좋게 나갈 텐데. 영수가 그냥 집을 통째로 넘기라고 했어. 상철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머뭇거립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 나중에 생각하기로요?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정희가 다시 앉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 박영수라는 사람이 아버님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하지만 빚은 갚아야 하잖아. 빚을 갚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 하필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희가 나가보니 시누이 영미가 서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계세요? 응, 들어와. 영미는 시아버지의 딸입니다.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이지. 영미가 정희를 바라봅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합니다. 영미야, 사실 내 아버지 일로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요? 상철이가 나섭니다. 영미야, 앉아.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 영미가 소파에 앉습니다. 뭔데요? 혹시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신 건 아니죠? 정희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합니다. 시아버지의 가짜 치매, 집을 팔려던 계획,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얘기합니다. 영미는 점점 놀란 표정이 됩니다. 그게
그게 정말이에요? 응, 녹음도 있어. 정희가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어줍니다. 영미가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시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영미야, 미안하다. 영미가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아버지 걱정해서 밤잠을 못 잔 적이 얼마나 많은데. 알고 있어.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영미가 정희를 바라봅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3년을.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영미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무 서운해. 영미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빚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야죠. 왜 혼자 그런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너희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고생시키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더 큰 고생이에요. 상철이가 말합니다. 영미야, 8천만 원 빚인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집을 팔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너희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영미가 답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희가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정말 미안했다. 상철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정희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정희가 가장 고생했어요. 시아버지가 정희에게 다가갑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했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아버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한다.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정말 아프신 줄 알고 정성껏 모셨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연기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해요. 정희야, 너의 정성은 진짜였어. 그건 절대 가짜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이 저를 속이신 건 맞잖아요. 맞다. 내가 잘못했다. 영미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이제 박영수라는 사람하고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알겠다. 상철이가 말합니다. 빚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고맙다, 상철아.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진짜로 서로 믿고 지내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정희야. 정말 미안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고 가족들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와의 빚 문제는 상철이와 영미가 힘을 합쳐 해결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할부로 갚기로 했죠. 박영수도 가족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고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정말로 평범한 노인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훨씬 건강해 보이십니다. 정희야, 오늘 국물이 정말 맛있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정중하지만 맹목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늘 오후에 문화센터에 가볼 생각이에요. 문화센터? 네, 요가 수업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희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네, 앞으로는 제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정말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요가 선생님과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시아버님 간병 때문에 못 나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죠? 네,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졌어요.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 기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 놓을 꽃을 사려고요. 예전에는 이런 사치를 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정희 씨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옆집 김 여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시아버님은 좀 어떠시고? 김 여사는 시아버지의 치매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요즘 시아버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정희는 적당히 인사하고 자리를 뜹니다. 예전 같으면 김 여사와 한참 얘기를 나눴겠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대화만 나눕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로 신문을 읽고 계시는 거겠죠. 아버님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몸이 개우네요. 정희는 꽃을 꽃병에 꽂으며 말합니다. 정희야, 꽃을 샀구나. 네, 집이 좀 밝아 보일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했어. 정희가 손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님,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사과할 말이 너무 많아. 정말 괜찮아요. 다만,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다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기로 해요. 그래, 약속한다. 그때 상철이가 퇴근합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상철이가 꽃을 보며 말합니다. 꽃을 샀네. 응, 예뻐 보여서. 좋다. 집이 밝아 보여. 상철이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정희의 선택을 더 존중해주고 집안일에도 더 관심을 보입니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정희가 요가 수업 갔다 왔어. 그래요? 좋네요. 정희야,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다행이다. 앞으로 계속 다녀.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대화가 예전보다 자연스럽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숨기는 일이 없으니까요. 아버님, 내일 영미가 온다고 했죠? 응, 점심때 온다고 했어. 그럼 영미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둘게요. 고마워, 정희야.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설거지를 합니다. 상철이가 다가와서 도와줍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 보여. 뭐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좋은 변화야.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고생시켜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앞으로만 생각하자. 상철이가 정희의 어깨를 감쌉니다. 고마워, 정희야. 밤이 되어 정희는 일기를 씁니다.
시아버지가 일기를 쓰는 걸 보고 자신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정희의 일기는 진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가 수업에 갔다. 몸도 마음도 개운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다니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독서 모임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정희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누구의 삶도 연기하지 않겠다. 내 인생, 내가 쓴다.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고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가 아니라 7시에 말이죠. 작은 변화지만 정희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정희야, 늦게 일어났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잤어요. 그래, 좋은 일이야. 너무 일찍 일어날 필요 없어. 정희는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아버지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셨거든요. 아버님, 오늘 약은 드셨어요? 응, 챙겨 먹었어. 이제 시아버지는 정말로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오후에 영미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좋아졌어. 이제 정말 건강하셔. 다행이에요. 그런데 언니도 많이 밝아 보여요. 그래. 요즘 좋은 일이 많아서. 무슨 좋은 일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잖아요. 저녁 무렵 정희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정말로요. 좋아, 정희야.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 그래요? 응,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정희가 웃습니다. 맞아요. 솔직하게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정희야,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정희가 잠시 생각합니다. 글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냈고 가족들과 더 솔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정희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